실내 공기 정화와 전자파 차단 등 다양한 효능이 알려지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실내 식물들. 베란다에 좀 삭막해 보이고 하니까 공기 정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수분 조절도 되고. 전자파 차단에 좋을 것 같아서 TV나 이런 옆에 두려고. 특히 요즘 같은 가을, 겨울철은 식물을 집 안에서 키우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그런데 식물의 효능 뒤에 감춰진 무서운 비밀이 있었으니 바로 치명적인 독성이 있다는 사실. 지금 당신의 집에서 당신이 모르는 사이 이 독성 식물이 당신의 소중한 아이를 위협하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심한 경우 이 독성 식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데요. 바로 지금 그 식물들을 공개합니다. 모르면 독! 위험한 독성 식물 탑3! 독성 식물 하면은 사실 우리 일상생활하고 우리 주위하고는 좀 많이 동떨어진 얘기 같거든요. 뭐 아프리카나 뭐 이렇게 사막에 사는 뭐 식물 아닙니까? 정글에 있는 거. 네, 파리죠. 정글. 파리죠.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 중에 독성 식물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효과나 탁월한 공기 정화 기능을 위해서 집집마다 화초 많이 키우시죠? 네네. 네. 하지만 보기에 좋다고 먹기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무심코 만지거나 먹었을 경우 네.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아이고. 위험한 독성 식물에 대해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위험한 독성 식물 3위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3위 보여주세요. 위험한 독성 식물 3위는 바로 디펜바키아입니다. 이거 많이 키우잖아요. 초록색 바탕에 황색무늬 잎을 가진 이 식물, 주변에서 많이 보던 식물이죠. 이 잎속에는 옥살산 칼슘이라는 유독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직육면체 모양의 이것이 바로 독성의 결정체로 이 결정체가 아이들의 입술이나 혀에 닿을 경우 점막을 손상시켜 말을 할 수 없게 되고 후두를 붓게 해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기도는 성인에 비해 더 작기 때문에 조금만 보도 쉽게 숨길이 막힐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아이들에게 더욱 위험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디펜바키아에 이어 위험한 독성 식물 2위는 무엇일까요? 이곳은 서울의 한 화훼시장입니다. 이 제품은 손님들이 많이 찾는데요. 왜냐면 가격도 저렴하고 또 키우기도 쉽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게 제일 잘 팔리고 있어요. 이처럼 이 식물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식물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식물에 치명적인 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식물에는 트리트르펜 사포닌과 팔카기놀 같은 독성분들이 들어있어 어린아이들이 먹을 경우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다량 섭취할 경우 호흡곤란, 마비, 경련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혼수 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친숙한 실내 식물 중 위험한 독성을 가진 식물 2위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많이 파세요. 총각들 뭐 사러 왔어? 꽃 사러 왔어? 뭐 사러 왔어? 여기 꽃집인 줄 알았는데 고깃집이네. 아니야. 왜 이래요? 아니. 왜 이래요? 밖에서 꽃냄이 나서 예. 예, 꽃집이에요. 아우, 고기 냄새. 자, 됐어요. 먹고 가라니요. 먹고 와서 그래, 내가. 죄송합니다. 예. 아우, 고깃집인지 몰랐네. 어디, 이거, 총각! 아우, 정말. 아줌마! 아줌마라니! 꽃 사려고 왔는데 아가씨, 우리 아가씨예요, 아가씨. 아가씨요? 네. 어머, 어딜 봐도 아줌마 같은데. 그래요? 이거 사려고요. 이거 사려고요? 네. 사가요. 이거 그러면 디펜바키아. 이거 디펜바키아. 이거 이쁜 집에다가 꽃이야. 이거. 텔레비전 옆에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공기청정기 효과가 엄청나지. 저기 이게. 아줌마! 예? 자꾸 아줌마래 이것들이 오늘. 아니, 설명도 안 하고 이렇게 팔면 어떡해요? 뭘 설명을 해? 그냥 팔면 되지. 47만 원 내놔. 이 식물이 바로 그 독성 식물이에요. 그 위험한 독성 식물이에요. 독성 바로 3위. 식물이요? 독성 식물 3위입니다, 이게. 정말. 예. 자, 이름 뭐죠? 자, 보여주세요. 3위입니다. 와. 디펜바키아. 이거. 그러니까요. 독성 식물이에요? 네. 이거 선생님, 우리 그 가정에 보면 무조건 우리 고모네 집에도 있고 그럼. 거실에 이거 다 키워요. 무슨 이게 막 그렇잖아요. 뭐 물도 잘 안 줘도 그냥 쉽게 키울 수 있다고. 맞아. 독성은 좀 이렇게 독하게 생겨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부드러운데요? 가습 효과뿐만 아니라 공기 정화 기능도 탁월하기 때문에 실내 화분으로 인기가 많은데요. 하지만 성인들은 문제가 없지만 어린 아이들이나 애완동물들이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따먹었을 경우에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을 키울 때는 화분의 위치를 좀 주의하셔야 이런 독성의 위험 없이 키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손에 안 닿는 좀 위에다가 그렇죠. 좀 주의하셔야겠어요. 놔뒀을 땐 괜찮고 먹었을 땐 큰일이 날 수가 있다. 네, 따 먹었을 경우에. 지금 저희 앞에 이렇게 또 굉장히 아름다운 식물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또 저희가 이렇게 많이 키우는 식물들인데요. 익숙해요. 그럼 교수님 이 중에 혹시 독성 식물이 또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오? 디펜바키아뿐만 아니라 아이비, 란타나, 천사의 나팔, 또 알로카시아 이 모두가 다 독성 식물. 자, 타임. 전부가 다 독성 식물. 저희 여기 있는 것 중에 저희 집에 지금 2개가 있거든요. 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식물을 너무 사랑해서 알로카시아는 저희 바로 침실. 아, 이거요? 예, 침실 옆에 있어요. 그리고 아이비 같은 거는 화장실에 있습니다. 화장실에. 이쁘게 이렇게 좀 늘어뜨려가지고. 이게 다 독성이 있다고요? 네, 먹었을 경우에 독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먹었을 경우에. 자, 이 안에요. 독성 식물 2위가 있다고. 이 안에. 2위 안에. 정답 보여주세요. 아이비네요. 아이비라고? 아니 선생님, 아이비는 정말 많이 키우잖아요. 위험한 독성 식물 2위는 바로 아이비입니다. 일반적으로 탐쟁이 동굴로 많이 알고 있는 이 아이비는 키우기도 쉽고 모양도 예뻐 사계절 내내 많은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실내 식물이죠. 게다가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발표한 공기정화 식물 중 하나로 꼽힐 만큼 탁월한 공기정화 효과로도 유명한데요. 하지만 아이들 피부에 닿으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도 있고 다량으로 삼킬 경우 호흡곤란은 물론 혼수 상태에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나 넝쿨째 내려오는 모양의 아이비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데다가 모든 입으로 가져가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의 특성상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이비의 독성 성분이 얼마나 강한지 해충인 초파리를 이용해 실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초파리가 좋아하는 설탕물을 준비하고 여기에 독성이 있는 아이비 잎을 넣어 함께 갈았습니다. 한쪽 통에는 일반 설탕물을 붓고 다른 통에는 아이비를 갈아 넣은 설탕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각각 같은 수의 초파리를 넣었습니다. 자, 과연 양쪽 통에 담긴 초파리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 설탕물 통에 담긴 초파리들이 설탕물을 맛있게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도 아이비 잎이 섞인 설탕물을 초파리들이 먹기 시작하는데요. 일반 설탕물을 활발하게 먹는 초파리들과는 달리 아이비 잎을 먹은 초파리들은 움직임이 급격히 둔해집니다. 옆에서 보니 그 차이는 더욱 뚜렷합니다. 아직 쌩쌩한 초파리들과 달리 아이비를 먹은 초파리들은 거의 전멸 상태입니다. 심지어 뚜껑을 열었는데도 초파리가 단 한 마리도 날지를 못합니다. 결국 설탕물에 녹아든 아이비의 독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초파리가 단 8분 만에 맥없이 죽고 만 것. 이처럼 아이비의 독성은 생각보다 매우 강했는데요. 만약 이것을 아이들이 잘못 삼킬 경우 호흡곤란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파리뿐만 아니라 예쁜 꽃을 피우는 식물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꽃의 색이 매우 화려한 디키탈리스는 디기톡신이라는 독성이 있어 두통과 구토, 시야장애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 란타나는 식물 전체에 독성을 품고 있어 잘못 삼키면 구토와 설사를 할 수 있고 작은 나팔 모양으로 생긴 이 천사의 나팔꽃 역시 잘못 먹으면 환각작용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치명적인 독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버젓이 키우고 있다는 사실. 제작진은 실제로 실내 식물을 많이 키우고 있다는 집을 방문해봤는데요. 식물 가꾸기가 취미인 할머니들을 졸졸 따라가는 두 사람. 집안 가득 양쪽으로 식물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워낙 식물들을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 밖에 키우던 식물들을 안에다 다 전부 다 들여놓으셨거든요. 아이와 할머니가 가꾸고 있는 식물들 중에는 놀랍게도 독성이 있는 디펜바키아도 보입니다. 심지어 매우 친숙하게 이파리를 만지고 노는 아이. 과연 이 식물의 독성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식물을 키우면 공기 정화가 잘 된다고 해서 저희도 하고 있는데 아이들 손에 닿으면 나쁜지는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독성 물질이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두 번째 집입니다.
이 집은 5살 아이와 강아지 2마리가 있는 집인데요. 5살 다미의 취미는 화분에 물 주기. 그런데 다미가 물을 주고 있는 식물 중에는 놀랍게도 독성 식물인 아이비도 있습니다. 공기 정화도 잘 되고 해서 아이한테 좋을 것 같아서 아이와 함께 구입을 했어요. 강아지들 역시 늘어져 있는 아이비 이파리에 큰 호기심을 보이는데요. 학교 갔다 와서 집에 들어와 보니까 강아지들이 구토 현상이 있길래 강아지들 속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이비를 뜯어먹고 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올려놔야 되겠어요. 아이비가 아이와 강아지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제작진의 설명을 들은 후 엄마는 아이비 화분을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실내 식물뿐만 아니라 야외에 있는 나무 중에서도 맹독성으로 유명한 나무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위험한 독성 식물 1위,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 이 나무는 청산가리의 6,000배가량에 해당되는 맹독 성분이 있어 사람이 단 한 장의 잎만 먹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옛날에는 이 나무로 독화살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이 나무의 즙으로 사약을 만들어 먹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켄터키주 보이스카우트 단원인 토미와 친구들은 함께 캠핑을 왔습니다. 야, 토미, 이 소세지 어떻게 굽지? 요 브라더, 이것은 야생에서 나의 용감함을 보여주지. 컴온. 토미는 좋은 생각이 났는지 어디론가 가고 잠시 후 토미는 긴 나뭇가지에 소시지를 끼워 나타났습니다. 토미의 아이디어로 보이스카우트 단원들은 모두 잘 구워진 소시지를 먹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몇 시간 후 토미를 비롯한 단원들 모두 이 나무의 독성 때문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이 나뭇가지를 바비큐 꼬지로 사용했다가 여러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도 이 나무의 독성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졸업여행을 온 윤수 씨. 변변치 않은 주머니 사정에 점심을 컵라면과 김밥으로 때우기로 하는데 아 맞다, 젓가락. 야, 네가 식사 당번이잖아. 그걸 까먹냐? 쟤한테 시킨 우리가 잘못이지. 야, 됐어. 잠깐 기다려봐. 친구들의 빈잔에 윤수 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자리를 뜹니다. 잠시 후 다시 자리로 돌아온 윤수 씨. 야, 우리가 괜히 사람이냐? 도구를 쓰니까 사람이지. 나뭇가지를 꺾어 젓가락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윤수 씨만 급조된 젓가락으로 컵라면을 먹게 됐는데 그런데 몇 시간 후 안타깝게도 이 나무를 젓가락으로 사용했던 윤수 씨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이들은 모두 바로 이 나무의 독성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야외에서 볼 수 있는 나무 중 가장 독성이 강한 위험한 독성 식물 1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니 강도가 어느 정도라고요? 이게요. 그 사약하고요 독화살의 원료로 쓰인답니다. 그렇고 청산가리의 6,000배에 달하는 독을 네? 갖췄대요. 몇 배요? 청산가리의 6,000배. 야 이거 먹으면 바로 가는구나. 근데 이게 굉장히 쉽게 노출돼 있다는 거잖아요. 어머. 그냥 있대요 길에. 먹기 전에 가겠는데? 저는 알 것 같네요. 자 뒤에 준비를 했거든요 저희가. 네. 1번부터 5번까지 식물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청산가리 6,000배의 식물이 있습니다. 큰일 날 거. 안돼 다 독이에요. 잠깐만요. 지금 이거는 열매가 설마요. 이거 뭐야? 근데 저건 아니에요. 제주도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저건 한라봉 아니에요. 감귤나무인데. 이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저건. 근데 잎사귀에는 몰라요 독이 있을지. 여러분 이것도 많이 봐요 우리가 길에서. 이거는 우리가 커피숍 앞에도. 그 트리 같은 거 할 때 쓰지 않아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트리 할 때 많이 사철나무, 전나무? 뭐 그런 걸 것 같아요.
중복 선택 안 된다니까요. 빨리 선택하셔야 얘 돼요. 같아요, 지금. 얘. 가만 있어. 소시지 같은 거 이렇게 끼워 먹었다 그러잖아요. 네. 다들 가지가 없어요. 이게 유일하게 좀 가지가 있어요. 뭐가요? 얘도 있어요. 왜? 아, 요거 소시지 끼워 먹을 가시. 근데 얘 솔직히 아니, 너무 근데 집에서 많이 키운다, 그렇죠? 이게 뭐 외국에서도 이거 때문에 사고가 났다 그러고 그래요. 국내에서도 그렇다면 여러분. 세계 어딜 가나 있는 나무가 이 나무예요. 아예 저 청사거리 6,000배 되는 거를 저기 크리스마스 때 거기다 걸어놓겠어요. 애들 그렇죠. 애들이 막 여기다 트리 막 얹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제가 볼 때 1번 같아요, 1번. 그리고 제가 볼 때 또 날카로운 게 1번 다음이 2번이에요. 2번 보시면 이 속으로 지금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이게 뭐야? 네, 속으로. 뭐가 있네. 자, 유일하게 4번만 열매를 달아서 제작진이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트릭이다. 한라봉은 먹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무도 독성이 없다고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다. 에이, 그러지 마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앉아서 얘기하죠, 우리가 모두가. 그래요. 아무도 안 바꿔. 이거 안 바꿔? 합시다. 안 바꿔요? 앉아서 얘기를 합시다. 앉아서 얘기를 해봐야 돼요. 자, 정답 확인. 뭐야, 여기 내려가는 거 아니야, 바로? 아니요. 바로 내려갔어. 아저씨. 나 진짜 힘들어. 위험한 독성식물 탑3 1위는 협죽도. 협죽도.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협죽도. 수동 이름 아니에요? 협죽도? 네, 협죽도는 전체가 다 독입니다. 전체가요? 지금은 아니, 이렇게 이쁜데? 늦가을이어서 꽃이 다 떨어졌는데요. 예. 꽃, 잎, 줄기, 씨앗, 뿌리까지도 독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어머나. 네. 그래서 심지어는 벌레조차 끼지가 않고 꼬이지가 않는데요. 아까 힌트 화면에서 보셨듯이 네. 제주도에서 협죽도 줄기로 김밥을 먹다가 사망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인데 제주도 사람들은 이것을 독나무라고 부르고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알긴 안 해요. 그래도 그 제주도 네,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죠. 다행이네요. 한여름 동안 꽃을 피워내며 아름다운 모습과 향기를 뽐내는 나무 협죽도. 평범하고 단정한 겉모습과 달리 이 협죽도에는 줄기와 꽃, 잎, 수액 등 식물 전체에 맹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일명 독나무라고도 하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협죽도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저거 같다, 어째.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던 무슨 나무 같은데. 대나무, 난? 저희 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흔하게 생겨서 오이? 오이나무? 어떤 용도로 쓰이는 나무인가요? 이쑤시개 만드는 나무? 회초리? 실내에서 공기 정화 이런 거 되나요? 협죽도라는 독성이 있는 나무인데 진짜요? 네, 죽을 수도 있어요. 헐. 네. 이게 독성이 있어서 죽을 수 있어요. 아, 이거 봐. 뭔지 알겠다. 사람을 죽이는 나무예요. 진짜 죽이는 거. 이처럼 맹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협죽도를 잘 모르고 있는데요. 협죽도에 있는 독은 올레안드린, 가톡시겐 등으로 협죽도를 직접 먹지 않더라도 협죽도를 태운 연기를 마시거나 뿌리 부분이 담긴 물을 마실 경우에도 중독 현상이 생길 만큼 맹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협죽도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한 과학저널에 발표된 협죽도의 독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4마리의 개에게 몸무게 1kg당 협죽도 수액 30mg을 투여한 결과 6시간 안에 모두 죽고 말았으며 양의 경우 2~3개의 잎의 섭취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협죽도의 독성이 어느 정도인지 간단한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협죽도의 줄기를 가위로 자르자 독성이 있는 수액이 바로 올라오는데요. 과연 그 독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앞의 재현 상황과 비슷하게 협죽도의 가지를 잘라 젓가락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에 해충인 개미를 넣어볼 텐데요. 개미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협죽도의 수액을 맛있게 빨아먹는 개미. 협죽도를 타고 천천히 돌아다니며 수액을 먹습니다. 아직까지는 별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5마리 모두 수액을 잘 빨아먹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움직임이 이상해진 개미. 정신없이 돌아다니는가 하면 온몸을 마구 떨며 이상 증세를 보입니다.
심지어 나무를 타고 내려오던 개미가 옆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결국 협죽도의 수액을 먹은 개미들이 독성에 중독돼 5마리 모두 마비 증상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몇 년 전에 17세 남학생이 부모님이 분갈이 도중 모아놓은 협죽도 꽃잎을 몇 장 삼키고 응급실에 내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몇 시간 지나면서 구토 증상이 심해지고 두통과 어지러움증이 심해져서 응급실을 찾게 된 것이었죠. 협죽도의 심장 독성에 의한 부정맥과 다른 독성 증상들이 발생한 것이었고, 다행히 입원 치료 후에 완쾌되었으나 심한 경우에는 심장 독성에 의해 사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협죽도의 독성에 중독되면 가볍게는 구역질,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지만 심한 경우 부정맥 등의 심혈관 증상과 의식이 혼미해지는 등의 신경계 증상이 나타나다가 결국에는 심장이 마비돼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독성식물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It's number one time. 먼저 애초에 협죽도를 가까이 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협죽도의 모양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협죽도로 높이가 1에서 3m가량 되며 잎은 마치 대나무와 비슷하고 광택이 나며 한여름에 피는 꽃은 흰색, 붉은색, 분홍색 등 예쁘고 화려한 것이 특징입니다. 협죽도를 발견하면 함부로 만지지 말고 꽃이나 잎, 가지 등을 입에 대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젓가락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위험하겠죠. 협죽도 나무는 그 연기에도 독성이 있기 때문에 나뭇가지를 함부로 꺾어 장작으로 이용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실내 식물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독성이 있는 식물에 대해 검색을 해보고 현재 집에서 기르고 있는 식물의 정확한 이름과 특징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아이가 있다면 가급적 독성 있는 식물은 아이들 손이 쉽게 닿지 않는 높은 곳에 두어야 하며,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애완동물이 먹을 경우에도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독성식물을 삼켰다면 억지로 토하게 하지 말고 우유나 미지근한 물을 마셔 독성을 희석시키는 것이 좋고, 독성식물을 삼킨 후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면 곧바로 병원으로 가야 하며, 이때 삼킨 식물을 갖고 가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모르면 독이 되는 위험한 식물, 무심코 스친 나뭇잎 하나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